안녕하세요. 닥터 가이드입니다. 오늘은 종근당의 원더톡스 보툴리늄 톡신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보툴리늄 톡신은 우리 미용하는 의사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아이템이죠. 요새 핫하게 이슈되고 있는 내성 문제들도 있고 또 신규로 미용에 진입하시는 의사분들도 많으니까 한 번쯤 정리를 하고 짚고 넘어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오늘은 보톡스에 관해서 얘기를 드릴 건데요. 우리가 쉽게 보톡스라고 하지만 정식 명칭은 보툴리늄 톡신이죠. 보톡스는 상품명이죠. 이 보툴리늄 톡신은 오래된 통조림에 상처를 입었는데 근육이 마비돼서 이거 뭐지 해서 보툴리늄 톡신이란 게 이제 발견이 된 거고, 무균적으로 약제화시켜서 나온 게 보툴리늄 톡신이고 근육을 마비시키거나 활동을 줄여야 되는 그런 병들에 대해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저희는 미용 목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얘네들은 단백질이거든요. 우리 몸은 외부 단백질이 몸 안에 들어오면 그거를 분석하고 기억을 남겨서 몸에 문제가 없게 만들어주는 작용을 하고 있고, 문제는 보툴리늄 톡신의 작용은 근마비를 시키는 건데 항체가 생기면 근마비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게 반복되다 보면 노출이 많아지다 보면 내성이 생기는데, 질병적인 분야와 미용적인 분야에서는 약간 다르거든요. 그러면 일단 미용적인 분야에서 보톡스 내성 정말 있는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 원장님 먼저 한 말씀 해주시죠. 사실 임상에서 환자가 왔을 때 보톡스에 내성이 생겼다고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죠. 하는데 우리가 판별해야 될 것은 진짜로 이게 내성인가 아닌가. 왜냐하면 내성이 있다고 하면은 보톡스에 대해서 효과 자체가 거의 없어야 되거든요. 근데 환자분들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예전에 비해서 효과가 좀 떨어졌다든가 아니면 옛날에 맞을 때 좀 더 오래 갔는데 좀 부족하다라는 건 주관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룰아웃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옛날에는 이게 디스토니아라든가 대용량의 보툴리늄 톡신을 우리 몸에 주입했을 때는 내성에 대한 한 7%까지 보고가 되고 있고요. 미용적인 영역에서는 한 1%대 정도로 낮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성은 실제로는 미용에서는 우리가 주관적인 만족도가 떨어지는 부분이 크고 실제로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어쨌건 많이 맞으면 노출이 많이 되니까 내성이 생길 수 있는 에비던스는 충분히 의학적으로 검증이 된 거니까 그러면 그걸 줄이는 게 내성을 예방하는 길일 텐데, 내성을 예방하는 방법에 관해서는 최우성 원장님이 잘하실 것 같아요. 내성이라는 표현보다는 더 정확한 표현은 이제 항체 형성이죠. 결국은 잘 듣던 보툴리눔 톡신이 안 듣게 되는 게 이제 문제인데, 너무 자주 보톡스를 맞거나 너무 한 번에 많은 양의, 그리고 너무 오랜 기간 보툴리눔 톡신을 맞거나 그 부분들을 신경 써서 간격을 3개월 이상 지키고 또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을 주사하지 않고 진핀에 주사할 때 항체 형성이 좀 더 많이 생긴다는 보고가 있으니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짧게 적은 양으로 나눠서 해서 노출도를 놀리는 것보다 한 번 할 때 확실히 해서 전체 횟수를 줄이는 게 내성을 줄이는 데는 오히려 도움이 더 되는 거죠. 네, 제가 알기로는 한 번에 노출되는 양보다 빈도가 더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면 시술 간격을 어떻게 하는 게 좋으세요? 어느 정도면 적당하다라고 생각하세요? 여러 안정성이나 환자의 만족도나 이런 걸 다 고려했을 때. 뭐 요거는 조금 알아두셔야 될 게, 저희가 그래도 임상 경험이들이니까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얘기 드리는 거니까 참고만 하시고요. 주름이 예를 들어 미간이라든가 이마를 봤을 때는 종이 구겨지듯이 있으면은 3개월 간격으로 해가지고 좀 어느 정도 주름이 펴진 다음부터는 6개월 간격으로 확실히 늘리는 게 낫지 않을까. 아, 그러면 뭐 한 1년은 3개월 간격하고 그 다음 한 6개월 간격. 예, 한 3번 정도는 3개월 간격. 요건 정 원장님 개인 방법입니다. 저는 6개월 전후를 지키려고 하는데,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좀 부족한 경우에 터치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뭐 좀 짧게 가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짧은 간격을 계속 가느냐, 어쩌다 한번 하느냐, 뭐 그런 차이가 또 있겠죠. 근데 가급적 끊어서 가는 건 안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미간에 뭐 나는 20유닛을 놓는데 일단 12유닛 놓으시고 한 달 뒤에 8유닛을 더 추가하세요. 이런 방법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톡스를 이제 내성과 별개로 휘성량, 같은 유닛이라도 휘성량이 많아지면 안에서 퍼지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부위에 넘어서서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이건 취향의 문제이기도 한데, 100유닛을 몇 cc에 섞어서 쓰세요, 개인적으로? 저는 근육에 인젝션 할 때는 2.5cc 정도. 아, 그 루틴이죠. 그 보통 매뉴얼대로 알려져 있는. 계산하기도 편하죠. 근육 말고 인트라더말로 할 때는? 그때는 한 4에서 5 정도까지. 그러니까 2.5cc 기준으로 하고 이제 인트라더말 할 때는 2배 정도 늘려서 2배 정도 이상하고. 최 원장님은요? 일반적으로 2.5cc를 100유닛에 희석을 하고 더모톡신 기술을 사용할 때는 동량의 노멀셀 라인을 추가로 받아서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희석량은 대략 2.5에서 5cc 사이가 거의 컨센서스를 이루고 있고요. 만약에 너무 많이 희석한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근육에 주사를 해야 되는데 많은 용량을 놔야 되잖아요. 많은 솔루션을. 그럼 확산이 많이 되니까 좀 곤란해지죠. 그래서 2.5에서 4, 5cc 이렇게 안에서 다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4cc를 해서 사용을 하는데 대신 이제 인트라더마를 할 때도 더 희석을 하진 않고 그대로 해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제품이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좋은 제품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래서 일단 대기업 제품 선호하죠. 왜냐면은 보톡스는 보관과 온도가 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공정이나 이럴 때 얼마나 깨끗이 멸균적으로 하는가. 근데 멸균에 관해서는 이미 다 어느 정도는 적정량의 퀄리티를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제품이든. 다만 이제 상온 보관이나 이런 배송이나 이런 데 있어서 온도를 좀 더 잘 유지해 주는 게, 그리고 또 하나 요거는 느끼시는 건데 어느 시점에 쓴 거는 효과가 되게 더 평소보다 센 것 같고 어떤 시점에 쓴 거 좀 약한 것 같고 역가가 조금 들쭉날쭉했던 경우도 있죠. 뽑기 운이라고 우리는 표현을 하긴 하는데 그런 편차를 줄이기 위해서도 약간 저는 이런 거는 대기업 제품 같은 게 많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가격도 물론 중요한 요소죠. 근데 요새는 보톡스 가격이 다 웬만큼의 퀄리티의 성능에 비해서는 괜찮은 가격으로 잘 나오고 있고, 원더톡스는 써보시니 어떻든가요? 특별히 흠 잡을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대기업 제품이고 최근에 나온 것일수록 더 규제가 더 까다롭게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제조 공정이라든가 배송이라든가 온도라든가 그리고 역가 같은 게 들쭉날쭉한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유닛도 이제 유닛별로 사이즈가 다양하게 있고, 내가 보톡스를 쓰고 이렇게 할 때 어느 제품을 쓸 것인지는 꽤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나라는 이제 꽤 여러 개의 보톡스가 있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고를 때 여기는 이게 좋고 여기는 분자량이 메리트가 있고 여기는 비용의 메리트가 있고,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갖춰서 고객들한테 선택의 폭을 넓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내성을 예방하기 위해서 시술자들이 신경 써야 할 거 정리 한번 깔끔하게 해주시죠. 그냥 일반적인 말씀을 드리면 어린 나이에서부터 보tulium 톡신 시술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뭐 사각턱이라든지 종아리라든지. 그래서 어린 나이에 톡신 시술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엄격히 지켜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시술 용량은 나눠서 맞는 것보다는 한 번에 맞는 게 좋다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 군데를 한 번에 맞는 건 너무 용량이 많이 노출이 되니까 필요할 때만 맞는 게 좋겠다. 그렇죠. 그래서 가급적 필요한 우선순위를 정해서 일단 앞쪽 거를 맞고 나중에 뒤쪽 거를 맞는 걸 권장드리고요. 그리고 너무 자주, 이거는 사실 임상의사들보다는 소비자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막 맞다 보면 언제 어디서 맞았는지를 모르잖아요. 굉장히 자주 맞게 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병을 정해놓고 꾸준하게 다니시면 그런 일이 좀 예방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은 종군당의 원더톡스에 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대기업 제품이고 비용도 괜찮고 공정도 깔끔하고 역가의 차이도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환자의 나이를 고려하고 너무 자주 하지 말고 한 번 할 때 정확한 용량을 너무 과하게 쓰지 않으면 크게 내성이나 이런 면에 있어서는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보톡스에 관해서 그냥 가볍게 얘기를 좀 해봤고요. 다음에 또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닥터 가이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